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대기하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돌아갔는데요. 한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당의 제명 결정 일주일 만에 재심 청구 입장을 번복하고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오늘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확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라든지 은행 등 공식적인 기관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의혹이라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저는 충족시키고 싶어요. 그게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면 그 문턱을 못 넘을 겁니다. 이미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심지어 30년 전, 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내는 것들이 많았고요. 네, 오늘로 예정됐던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국 파행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일단 먼저 민주당의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인사청문이라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네. 과거에 정부 여당이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정권 시절에 파행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 대상자를 검증하고 국민 앞에 답변을 촉구해야 될 야당이 초유의 청문회를 파행시켰다. 아예 이번에는 인사청문 후보자, 이해운 후보자를 청문회장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인 이러한 행태는 사실 국회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많은 정치 관계자들이 좀 기괴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고 범죄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막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해운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고 국민의힘에서 지난 20년간 5번 공천 주고 강남이라는 굉장히 보수에게 좋은 지역구에 3번 공천했던 그런 국민의힘의 엘리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이 키운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조차 못하게 하는 이 행태,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 여당에서 한번 검토해보지 않을까, 협상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이해운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의 기회를 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할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 기괴한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국민의 입장은요? 사상 초유의 일이 맞죠. 이렇게 의혹이 많으신 분이 중도에 사퇴하지 않고 인사청문회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몇 가지 의혹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본인이 지금 청약 로또 이거 부정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로또에 당첨된 거 아니겠습니까? 청약이 당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비슷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부양 가족수를 늘려가지고 청약 정보를 속여가지고 당첨됐다가 취소가 됐는데요. 이게 고의성이 짙어가지고요. 실제로 징역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해운 후보가 꼭 징역형이 나오겠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혐의가 주택법 위반과 사기죄가 다 섞여 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새 자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새 자녀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 증여세를 어떻게 냈느냐 입증을 하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자녀가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는데 무려 3억이나 투자합니다. 네. 이 세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과연 이 세 자녀가 더군다나 막내는 경제활동 시작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불과 몇 년 사이에 3억을 모아가지고 대부업체에 투자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업체로부터 이 삼형제가 받은 수익금은 매년 4,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청년들 보기엔 정말 우라가 터질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의혹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국민의힘에서 무려 5번이나 공천받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랐었지요. 그런 의혹이 있는 거 몰랐고 숨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공천을 줬다라고 이제 우리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 겁니까? 지금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을 하겠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은 도대체 어디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또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인사권을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국민의 눈높이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이 과연 인사청문을 통해 가지고 원내에 어떤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료 제출을 하면은 인사청문회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료 제출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해주고 계시고 일단 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파행을 거듭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입시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청약과 관련된 거는 모든 국민이 굉장히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운 후보자의 고가 아파트 주택 청약 관련해서는 뭔가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 그 해명을 들을 그런 기회는 최소한 줘야지 기회도 주지 않고 저렇게 청문회 자체를 파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 소속이었던 조직원이 국민의힘을 이탈해서 국정의 어떤 동반자로 활동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치 뭔가 이탈한 자를 응징하듯이 보복하는 그런 모습은 정치권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오랜 기간 키운 엘리트 정치인입니다. 그런 정치인에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너무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 앞에 이 사항에 대해선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에 좀 과장됐다. 75%는 본인이 제출했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부족하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향후에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해운 후보의 답변은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답변을 생각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75% 제출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 답변 대부분이요. 개인정보임으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 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총 2,200건 정도를 자료 요구가 들어갔는데 네. 그중에 제출된 거는 약 300여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15%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팩트가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팩트가 있으면은 국민들 앞에서 이 팩트가 사실과 다르니 소명해라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팩트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상상해서 지어내가지고 후보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면 후보는 그 상상의 허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인사청문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 팩트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회견 이후에 당의 제명 결정 일주일 만에 탈당계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지금 수사당국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보도로 나오면 민주당에게 많은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전 원내대표까지 지난 민주당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로 네. 민주당과 당원들 그리고 민주 지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사실상 당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제명하기보다는 최고위에서 제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정당법상 정당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제명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승래 사무총장이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자진해서 탈당하겠다 해서 탈당계를 제출하였고 즉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감찰단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리되었고 5년간 복당이 불허된 데 비해서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사와 윤리심판원에 충실히 응했고 그리고 당에서 권고식으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명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관련 내용은 잠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뭐 김병기 의원이 의원총회 추인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지방선거가 이제 열릴 거고 지방선거 모드로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설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설 명절 때 올라가는 테이블에서 민주당의 여론이 어떠느냐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설 앞두고 민주당의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식을 해서 의원총회를 열더라도 제명이 매우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명을 예상한다면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원내를 본인이 전부 다 총괄했었던 게 불과 며칠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들에 의해서 원내 의원들에 의해서 본인이 제명을 되고 사실상 탄핵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치욕스러운 그런 부분을 아마 좀 겪고 싶지 않은 면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 제명이 확실시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사건이 자꾸 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몰래 녹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김병기 의원이 나와의 통화에서도 전화를 녹취했거나 또는 나와의 사생활 얘기했던 거 의원실에 가든 또는 이제 점심을 먹었거든 그런 테이블에서도 전화기를 켜지 않고 별도 녹음기를 이용해서 네. 나와의 대화도 녹음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충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도저히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불결시키는 선택을 아마 못할 겁니다. 나도 녹취당했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명이 매우 확실시되는 압도적인 제명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마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탈당을 해버려서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마 심리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럼 김병기 전 의원은 이 탈당을 하는 거로서 뭐 제명 징계는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탈당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네네. 보시면 됐고 이제 그전 강선우 의원하고는 좀 사례가 다르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그냥 탈당을 해버렸고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사에 다 응했고 윤리심판원에도 출석을 해서 본인의 당원으로서는 의무는 다 한 상황에서 당에서 좀 탈당해 달라는 권고를 해서 탈당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징계는 없고 본인이 어찌 됐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복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제 원내대표가 제명되는 게 이게 최초 사례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직접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명까지는 좀 이제 보류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선호 의원 내일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 보좌관도 동시에 소환이 어제 됐고요. 김 시 의원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서 불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뭐 1억 원을 누가
받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질 조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됐든 김경 시의원하고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네. 셋이 만났다는 그 일치된 증언이 있고 김경 시의원이 거기서 돈을 전달했고 전 보좌관은 돈인지는 모르지만 상자를 강선우 의원 차에 실었다. 이런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공천 헌금을 제공한 김경 시의원이 대부분의 사실을 진술했기 때문에 네. 계좌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사항만 확인하면은 이 문제는 거의 진상이 규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세 명이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질 조처만 해도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상황에서 이제 각자 도색으로 가는 상황이 예. 상황이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최대한 내 형량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변호사와 함께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변호 전략이 뭐냐? 내가 적극적으로 1억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강선호 의원께서 1억을 직접 금액을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네.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형량이 매우 낮아지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줬다 그러면 그때 형량 책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마 계산을 해가지고 김경 시의원, 네. 김경 시의원과 또 남모 보좌관이라고 강선호 의원의 전 보좌관이죠. 예. 이 부분도 두 분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기는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자기는 강선호 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얘기를 했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내 자체 판단에 대해서 1억을 달라고 얘기했다거나 또는 내가 1억을 전달하는 방법을 얘기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강선호 의원이 남모 보좌관한테 다 떠넘겨가지고 나는 1억 얘기한 적도 없고 만나러 가는 장소가 1억 주는 자리도 몰랐다. 그냥 가보니까 갑자기 1억을 줘서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모 보좌관은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본인이 강선호 의원과 통했던 녹취라든가 텔레그램, 카톡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강선호 의원한테 아마 적극적으로 공방을 펼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은 서로 협력해가지고 말을 맞추는 그런 상황은 다 끝났다. 각자 도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내일 소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사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좀 출구를 잃었다. 물론 이제 특검 수용에 관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 단식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오늘 또 뭐 한계가 오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사과를 이제 했는데 그 사과 아닌 사과라는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문장을 보면은 사과가 한 20-30% 되고 나머지 한 70-80%는 변명이다. 자기 변론이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사과는 문장이 처음 이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자, 조작이라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조작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작을 해야지 이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이 사과문 어디를 보더라도 단계에 관련된 얘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조작이라는 부분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진정성이 있는 사과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사과를 하게 되면요.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조작에 참여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그 외부 위원도 있을 거고요. 당 사무처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관리하는 외부 서버 업체도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모으고 조작을 했다? 이게 상식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또 설명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과를 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나는 사과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사과 쇼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 중진 의원 쪽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라 뭐 이런 조언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측은 뭐 대여 투쟁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함으로 인해서 중진 의원들이나 원로까지 나서서 공격을 받고 만약에 또 제명을 하지 않으면 고성국 전환계든 극우 세력들에게 또 공격을 당하는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단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보다는 그 한동훈계와 윤 어게인 세력 간의 정말 이 치열한 권력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내부 투쟁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한다는 게 명분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추운 날씨에 굉장히 식사를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몸이 많이 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스텝이다. 한때 나의 스텝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떤 건강히 해하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가서 정말 위로도 해주고 단식을 하지 않게 설득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도 당이라는 것은 정치 결사때 동지인데 어찌 그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원수처럼 이렇게 싸우는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라 조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단식 관련해서는 좀 서로 힘을 모아서 빨리 단식을 풀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도 힘을 좀 보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의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책임,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 있는 다른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천 헌금 특검 받아라. 그리고 통일교 특검 받아라. 민주당이 원하는 통일 특검 해라.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통일교 특검을 해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 때문에 만약에 단식하다가 몸을 상하게 되면 그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탓을 외부에 돌리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전략을 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비겁한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요. 정치적 문제를 좀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경수 전 도지사가 여론 조작 문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징역 2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 범위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온라인 전체 큰 판이었지만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다운 게시판이 조금 작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작은 공간 안에서도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인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와서 썼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정한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우리끼리 사과하고 뭐 이해하고 끝내라라고 말한 것은 좀 앞뒤가 많지 않다. 형사적인 책임은 형사적 책임,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는 방법은 투 트랙으로 따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 질문 답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배우 이원종 씨, 그러니까 야인 시대 구마정 역할로 잘 알려진 배우인데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근데 이원종 씨가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대통령 시절 그 후보 시절부터 공개 지지를 보였던 만큼 보온 인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공모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될 거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원정 씨가 탤런트로 활동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콘텐츠물에 투자하는 그러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탤런트로 있었던 그런 경력 있으신 탤런트가 이러한 공공기관에 지원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과거에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배제돼야 된다. 그건 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됐던 공정하게 평가해서 그 뽑힌다면 무슨 네. 문제가 있겠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마치 이원종 후보가 선정된 것처럼 저렇게 몰아가고 또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채용 방해이기 때문에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종 씨가 이제 배우 생활만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된 행정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후보자로서 아직 지명이 안 됐다고 하지만 후보자로서 과연 영장이든지 검증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 의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콘진원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수천억 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원종 씨 배우였지 않습니까? 예. 배우로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 또는 이제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자를 지지했던 연예인들 중심으로 해서 콘진원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기들끼리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획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리고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부탁을 받고 또 특정인에게 또 예산을 몰아준다든가 이런 이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검증된 행정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배우 출신 얼굴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 콘진원에 나와서 문화행정을 총괄한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